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9일 오후 5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하게 끝이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대접할 때 이렇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하는 것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베 전 수상, 피살된 아베 전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간관계가 뒷받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러운 바가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별로 이걸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을 검색하다가 보니까 이 기자 출신인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께서 페이스북에 상당히 분석적인 글을 올렸는데 어떤 언론 보도보다도 충실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측면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 쓰신 겁니다. 오늘 미일 정상회담은 말 그대로 미일 관계가 황금시대 인물 전 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준 하루였다. 트럼프는 일본을 최고의 언어로 추켜 세웠고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관세 협상 합의 이행을 위한 공식 문서에도 서명했다. 양국 정상은 이 공식 문서 외에도 미일 핵심 광물 및 히토류 확보를 위한 채굴과 정제 프레임워크에도 서명했다. 미일 관계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황금시대의 인물 두 사람이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과의 긴장관계인데 심지어 캐나다도 그런데 미국과 일본 과거에 원수처럼 태평양 전쟁에서 싸웠고 경제전쟁 시대에도 라이벌 관계였던 두 나라가 왜 이렇게 친하게 보이느냐 하는 걸 지금 박선영 위원장이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일 두 나라의 그 어떤 합의나 칭찬에도 견줄 수 없는 행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트럼프와 일본인 납북자 가족과의 만남이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납북자 가족을 한 사람 한 사람 트럼프에게 소개했다. 인내심이 부족한 트럼프지만 그는 북한 김정은과 납북자 문제를 논의할 것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그것을 논의해 볼 것이라면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정말 이보다 더 반가울 수 없는 큰 수확이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인 2017년 11월과 2019년 5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매구미 부모 등 납북자 가족과 면담했었다. 그러니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다. 말하자면 일본은 트럼프가 일본에 올 때마다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도록 일정을 짜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어제까지도 김정은에게 만남을 간곡히 원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 때문인지 트럼프는 이번에는 납북 피해자 가족과의 면담을 썩 내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트럼프를 일본이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몰라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을 떠난 뒤에는 루비오 국무장관이 남아서 피해자 가족들의 애끓는 이야기를 더 들었다고 하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만일 일본의 납북 피해자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아주 작은 매듭이라도 푼다면 트럼프는 반드시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과 일본은 북일 수교라고 하는 외교 관계로 들어갈 것이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75년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 10만 명에 6.25 때 납북된 민간인도 10만 명,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납북된 학생과 어부 또한 500명 이상이 아직도 북한에 붙잡혀 있다. 생사 여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조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단 한 번이라도 공개적으로 요청한 적이 있었는가? 모르겠다. 내 귀가 작아서인지 기억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심지어
보수 정권 때도 없었어요. 더욱이 우리 대통령들이 몇 번씩 김정일, 김정은을 만나면서 이런 문제를 의제로 올린 적이 있었던가. 고이즈미는 2004년에 납북자 5명을 김정일로부터 송환받아 같이 귀국했다. 이건 2002년입니다. 외교관계도 없는 북한으로부터 말이다.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나라의 위상도 올라가는 법이다. 참 많이 아프고 부러운 하루였다. 폐부를 찌르는 글입니다. 북한에 남겨놓은 국군포로 6만 명, 납북자 적어도 10만 명, 그리고 휴전 이후에 납북자 주로 어부들인데 500명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외면한 것, 이 이상의 모렴치와 이 이상의 비인도적인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군 포로들이 북한에서 죽어가면서 잘 사는 남한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었다는 것 아닙니까? 일본이 트럼프를 아주 우대하기는 했지만은 그 우대한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일본인 납북자를 풀어줘라 하는 압박을 넣도록 만든 이 치열한 외교 전략을 한국 정부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정부는 자국민이 한 명이 억울한 일을 외국에서 당할 때에도 챙겨주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버린 대한민국 정부, 이것을 묵인한 국민들이 앞으로 받아야 할 어떤 대가는 굉장히 비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신적인 타락이죠. 이런 행위를 한 정부와 그런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 국민들을 선진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아무리 잘 살아도 정신이 망가졌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의 이 글을 페이스북에서 저도 공유를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혹시 한 사람의 납북자, 한 사람의 국군 포로가 살아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단 한 사람이라도. 감사합니다.